처음과 끝 모두 함께합니다. 지구과학의 얼수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이제 방학을 시작했거나 방학을 곧 하시는 예비 고3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330일 정도 남았네요. 330일 정도 남았는데 장기전이니까 1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장기전이니까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요즘같이 추운 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남이 챙겨줄 수 없으니까 항상 건강 챙기면서 운동도 조금 하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역이라고 하죠. 예비 고3이신 분들, 특히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방학 때 윈터를 들어가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관리형 독서실을 가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도 뭐 어떠한 방식을 하시든 방학 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세 가지를 들고 왔으니까 세 가지 꼭 지켜주시면서 방학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 겨울방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 겨울방학을 잘 지내냐에 따라서 산모 성적이 결정이 되고요. 이 산모 성적은 수능 성적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산모를 못 봐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하려고 하는데 막상 수능 성적 까보면은 같아요. 산모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이거든요. 웬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산모 성적을 일단은 잘 받아야 돼요. 산모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겨울방학을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 루틴 계획 짜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점은 반드시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계획표를 짜시는 거예요. 왜 쉬는 시간을 포함하냐? 대부분의 계획표들을 보면요. 이런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만 포함되어 있지 딱히 이런 중간중간에 휴식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표 안에 휴식 시간을 넣는 편이에요. 그것도 20분 정도를 넣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이 20분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짠 시간표 그대로 순공 시간을 보면은 12시간이고 제가 12시까지 공부하는 걸로 해놨는데 사실 1시 전에만 자면 돼서 12시부터 1시까지도 뭐 공부 시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도 포함을 한다면 12시간 이상이 됩니다. 근데 7시에, 아니, 1시에 잔다면, 1시 이전에 잔다면 8시에 기상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휴식 같은 경우도 1시간 20분 간격,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사이 간격으로 20분 정도씩 계속 부여가 됩니다. 휴식, 점심시간, 휴식, 저녁시간, 휴식, 그리고 여기 12시부터 1시, 뭐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휴식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시간도 잡고, 수면 시간도 잡고, 이 휴식 시간도 잡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계획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최대한 이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휴식 시간을 계획표에 넣은 이유는 이게 휴식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국어, 비문학, 문학 두 지문씩 풀고 이제 지구과학, 인간 듣기 및 복습이 오전 시간인데 이게 국어만 하면은 지쳐요. 지쳐서 쉬게 되는데 얼마나 쉴지 몰라요. 얼마나 쉴지 모른다는 거 내가 쉬는 시간이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지구가 인강 듣는 사이에
뭐 10분이라든지 5분이라든지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공부의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휴식 시간을 넣은 거고 그래서 최대한 칼같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5분만 더 공부해볼까? 아니 5분만 좀 더 쉴까? 이런 것도 안 돼요. 무조건 칼같이 10시에 끝내고 칼같이 10시 20분까지 휴식하고 칼같이 12시까지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은 1시 이전에는 반드시 취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8시까지 일어나면서 최소 7시간 이상을 수면할 수 있고 그리고 1시 이후의 공부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러시다면은 다음날 하세요. 그게 새벽은 아니에요. 새벽에 조금 더 하는 거는 다음날 아침, 다음날 루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 이전에는 꼭 취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 아침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 국어 비문학 문학 두 지문씩 풀고 오답 분석하는 거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 과목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에 전 과목을 하는 게 편향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따 해볼 때 뭐 일단은 수학을 하고 국어를 하고 지구과학을 하고 생명과학을 하는데 컨디션이 제각기일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어떤 것에 편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수학이라든지 뭐 지구학이라든지 이거는 잘하는데 국어랑 생명 같은 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컨디션이 매일매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부씩 이렇게 국어 아침,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 점심 이후 그리고 저녁 이후에 뭐 수학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놨습니다. 이 시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표 그대로 틀을 안 따라도 되니까 이제 뭐 과목 같은 거는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국어 아침은 고정으로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바꿔도 되니까 자유롭게 이 시간표 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개념 원리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여기서 성적이 갈리기도 하고 이거는 겨울 방학에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름 불가하고 학기 중에도 힘들어요. 개념 원리의 이 초점이 뭐냐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용어 암기가 아닌 용어 이해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먼저 등밀도선이라는 게 있어요. 등밀도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들 아실 테지만 뜻은 이거를 어떻게 뜻을 알아야 되냐면 등, 밀도, 선을 나눠서 구분해요. 그래서 등은 뭐예요? 같다란 뜻이죠. 밀도는 밀도고 그걸 이은 선이란 소리예요. 즉 같은 밀도끼리 연결한 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래야 용어를 깊숙이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가 심해화되었을 때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원, 정확한 뜻을 알면은 곧서 다른 용어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험 때문에 생소한 용어가 나오거나 내가 잘 공부하지 않은 용어가 나와도 뭐 다 아는 용어지만 예시를 들면은 그 등고선, 등연분선 같은 게 나오면 내가 등밀도선이라는 용어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은 등고선 같은 고도끼리 등연분선 같은 연분끼리 이은 선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용어 암기가 아닌 용어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방학밖에 못해요. 이 짓을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 때 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개념 암기가 아닌 개념 이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때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학 공식 혹은 수학 개념 도입 과정 부분에서 이거를 외워버리는 애들 있고 잘 안 본 애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잘 안 보는 애들도 있는데 이 과정을 조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심화되었을 때, 신유형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질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탐구 과목에서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럼 왜 기작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 과목을 좀 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유형, 심화 문제에서 갈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는 이제 지문 분석을 통해 느낌 감각 찾는 건데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국어는 감각이에요. 매일 아침 국어 푸는 것도 감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문 분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문 분석을 통해 뭘 가져가야 되냐면 A가 나와요. A는 B예요.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A는 내가 A는 B가 아니라 A는 B가 연상이 돼야 돼. 이게 무슨 차이냐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A는 B예요라고 바로 나오는 게 안 돼요. 그 공식처럼 바로 나오면 안 되고 A는 B의 느낌이에요. 그러한 느낌이에요.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B랑 비슷한 C가 나와요. 시험에서 A랑 C가 나왔는데 이게 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A랑 B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가 C로 연상이 안 돼요. 근데 A가 B의 느낌이에요라고 공부한 애들은 B랑 C가 유사한 걸 알기 때문에 A가 C의 느낌이에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러한 방식으로 지문 분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합시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공부에서 고3 애들이 고3 수험생분들이 가장 눈 팔릴 수 있는 곳이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밖에 없어요. 뭐 PC방이라든지 노래방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배제해두고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핸드폰이에요. 제일 방해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부 중에는 가방에 넣어두고 자물쇠 걸어요. 가방 자물쇠 거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꺼내요. 이게 꺼내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절대로 못 꺼내게 자물쇠를 보면 나 자물쇠까지 걸어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들어서라도 안 꺼내요. 그러니까 꼭 자물쇠까지 걸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힐링 시간이라고 핸드폰 하지 마세요. 머리에도 안 좋고 그냥 다 안 좋아요. 머리에 안 좋고 늦게 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휴일 뭐 하루 종일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때도 쇼폼 SNS를 자제하면서 휴대폰 없는 삶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휴대폰 없는 삶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1년만. 1년만 익숙해집시다. 사실 여기에 건강은 안 넣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건강은 알아서 잘 챙겨야 돼요. 비타민 C 먹고 뭐 바이타민 C라고 하는데 요즘 하여튼 비타민 C 먹고 따뜻하게 다니고 물 많이 드시고 하세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다들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슬슬 방학도 들어가고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얼수도 여러분의 멋진 길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질 좋은 지구과학 수업과 공부 코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하니까 파이팅하고 공부 시작합시다. 다들 알겠죠? 감사하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얼수였습니다.